제16대 총동창회장을 지내신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 장관님을 모시고 그동안 검사로, 고위공직자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자로 걸어오신 삶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오랜만에. 선배님께서는 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민정수석, 문체부 장관,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KBL 총재 등을 지내셨고 지금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프로당구협회인 PBA 총재를 맡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게 가장 좋으세요? 지금 현역으로 프로당구 PBA의 총재로 있고 또 과거에 KBL 총재도 역임했기 때문에 아마 총재, 김 총재 하는 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저도 그런 호칭이 나쁘지 않고요. 그 총재라는 호칭을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많지 않잖아요. 총재라는 호칭을 들을 사람이 많지 않고 흔하지 않다. 두 번째, 관료적인 냄새가 없다. 무슨 장관, 의원 이런 거. 그래서 아마 그쪽을 더 선호하게 되고 부르는 사람도 그래서 편하게 부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사들이 법복을 벗으면 대부분 노펌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엽니다. 총재님께서는 이와 달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를 세워 국가적 인재, 국제적 인재인 국인을 키우기에 많은 투자를 해오셨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그 중요한 갈림길에서 남과 다른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또 국인 사업으로 거두신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대개 이제 안기부 차장을 관둔 것이 이제 1992년인데 그걸로 끝났으면은 의당 이제 로펌이나 이런 변호사의 길을 갔을 겁니다. 우연찮게 제가 14대 국회에 또 전국구의원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니까 국회의원 하면서 또 그 변호사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걸 계기로 이제는 뭘 하겠다는 것보다 좀 더 보람이 있거나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우선 국회에 들어가서의 나의 좌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이제 수사정보기관이라는 게 약간 부정적인 거는 생산적이라기보다는 뒤지는 것이고 과거지향적인데 이제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대개 우리 미래는 청소년들한테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도 교육청소년위원회를 지망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법사위원회라는 대로 법조인 출신이니까 집어였는데 그 자리도 없는 걸 간곡히 부탁해서 체육청소년위원회로 들어가서 한국청소년문화소를 개설하게 됐죠. 그게 1992년 2월경인데 약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처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초반에는 특히 그때 막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라 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청소년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좀 더 정보화, 컴퓨터를 이해시키는데 힘을 써야겠다. 그 사람들 지도사들이 먼저 컴퓨터를 알아야 우리 학생들한테도 전파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전과 협의를 해서 우리 그 연구소에다가 한 50여 대의 컴퓨터를 갖다 놓고 청소년 지도사,
각급 학교 교사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을 그 컴퓨터 교육을, 그러니까 학원이 아직까지 별로 흥하지 않을 때입니다. 시작이 안 될 때. 그걸 하다가 정보화 시대 때 정보 윤리 교육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보 윤리 차원에서 이게 청소년 정보 감시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이 정보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다가 이런 그 변천 과정에서 저희가 약 한 20년 가까이 그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인재, 국제적인 인재라고 저희들은 풀어 쓰지만은 그것을 이제 올해 형편이 좋을 때는 한 80명 가까이도 모집했습니다만 매년요. 대개 한 5, 60명 정도의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한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요 공백기에 네. 비어있는 역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글로벌한 세상을 좀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을 쭉 모아다가 국내외 교육을 통해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국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헌법적 가치로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없는 살림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을 이제 한번 나갑니다. 무료 여행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 뭐 대사관에 들려서 대사의 특강을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진출해 있는 각 법인체의 장들한테 특강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노동 문제라든가 생산성 문제라든가 뭐 이런 국제 경쟁력 뭐 이런 것도 좀 체득하게 하고 또 우리가 중시하는 것이 북경대학 학생들과의 이런 토론회를 갖는 게 우리 큰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민감한 정치 문제를 뺀 나머지 경제, 사회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이 학생들이 또 우리 많은 학생들 이제 발표자가 있고 패널이 있고 그냥 또 나머지는 이제 구경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어가 부족하고 그런 친구들은 이 토론회가 굉장히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그 긍정적으로 질문하고 그런다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르친 거에 대해서 과연 옳은가 하는 좀 자기 점검을 한번 하는 기회가 되고. 그럼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그럼,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토론에 참여하는 건 한 약 3분의 1 정도가 참여한다 하지만 3분의 1은 참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학 생활에서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언어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이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왜? 어떤 애들은 저렇게 해서 토론에서 뭐 주제도 발표하고 패널로서 또 질문도 하고 영어로 다 하죠. 그것도 아주 유려한 저기로. 우리 북경대학에서 그 뽑힌 애들이지만 걔들이 밀립니다. 우리 애들이 참 잘해요. 그걸 보고서 거의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 자극을 저는 더 소득이 큰 거로 보는데 그걸 보고서 이거 내가 언어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해서 돌아와서 빨리 뭐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할 정도로 그런 통해서 이제 서로 이해의 폭도 있고 또 자극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국인 프로그램에서 이 북경대학생들과의 토론회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8년째 와 있습니다. 그 국인 사업이. 그래서 그들은 각 기별로도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전체 기획도 소통하고 해서 그 긍지화를 가지고 뭐 여러 분야에서 온 친구들이 지금 여러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만 그런 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개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요. 선배님께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체부 장관이 되신 것도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하고 관계가 있었습니까? 뭐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원래 그 제가 이제 수사
내지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소관 부서가 문체부입니다. 그래서 뭐 문체부를 뭐 내가 뭐 가자고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계기가 됐죠. 예. 검사와 고위 공직자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 윗사람과 갈등이나 부당한 대우 때문에 혹시 사표를 생각하신 적은 없었어요? 예, 사실 제가 검사 시절에 초반 한 10년을 그 어떤 인연으로 와서 서울에서 근무를 쭉 하고 그런 데 비해서 우리 동기들은 여러 군데를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박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내가 너무 특혜를 받은 검사다. 그래가지고 사실 별 저게 잘못이 없는데도 지방으로만 돌게 되는 그런. 귀족 검사로 불리셨다면서요. 뭐 황제 검사, 귀족 검사까지 들었는데 그때 정말 사표를 내게 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참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동안에 검찰에 신세를 많이 졌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그 참았기 때문에 또 그 후에 모든 것이 또 좋은 쪽으로 다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긴 호흡으로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얻었죠. 예. 혹시 공직에 계시는 동안 돌이켜보면 혹시 하지 못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었어요. 예. 다만 그 제가 아까 지금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근데 좀 더 내가 그런 저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직 같은 것도 스스로 지방을 지원해서 나간다거나 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특별히 아쉬움은 없습니다. 예. 그 우리 서울고 동문 중에는 지금도 공직에 몸담고 있는 동문들도 많이 계시고 또 특히 지금 서울고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서는 나중에 공직에 진출할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 동문들 그리고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특별히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사실 공직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때만 해도 이 공직 사회가 일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성취감도 크고 또 주변에 뭐 존경도 좀 있었고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일반 사회, 특히 경제 분야가 앞서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공직 분야가 잘못하면은 걸리적거리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우선 그런 성취감도 적다. 거기에 비해서 유리할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딱 바라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고 내가 하는 데서 얻는 큰 성취감보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직업군이 되었다고 생각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으로 크게 성공할 사람들은 작은 성취나 작은 욕심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큰 욕심을 가지면 작은 욕심을 다 버려야 되죠. 작은 욕심이라는 게 우리 흔한 말로 누가 너무 대접을 쉽게 받는다든가 이런 거, 이런 데서 철저한 자기 성찰과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선배님께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제의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 고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예.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게 누구를 특히 대통령 중심자에서는 어떤 대통령을 만나에 따라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민정수석으로 2년 10개월 있었던 것은 당시 그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를 어떻게 떠나든 간에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분은 제 수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주고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재미도 있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저도 언론으로서만 들은 거지만은 그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총리나 이런 것이 다 의전형에 불과하다. 모든 게 뭐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그런데 비해서 이게 이제 여태까지 잘 있다가 이게 청문회라는 정말 그 뭐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도 망신 주기식 하는 그런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과연 이런 의전형을 위해서 여태까지 뭐 괜찮은 이미지를 갖고 왔다가 청문회에서 이제 망가지는 그런 일을 감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큰 회의가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또 뭐 선배들 가족들하고도 얘기해도 예, 다른 때 같으면 아 이거 한번 총리 같으면 한번 해보라 그럴 텐데 글쎄 그 뭐 대금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참 험난하겠구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미지 버리면서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야, 또 그 당시 하여튼 좀 아주 안 좋게 뭐 실상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래서 고사하게 됐고 그래서 뭐 고사하는 방법은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청문회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청문회 안 하는 비서실장을 하라고 또 그런 제의를 받았던 건데 그것도 제가 하여튼 적절한 모시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둡니다. 2006년 서울구 총동창회장에 취임하시고 학교 발전기금 모금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모금 조성 사업에 나셨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좋은 학교란 것은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이 와야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더라도 그러면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을 모으려면 뭔가가 다른 학교와는 다른 것이 결국은 좋은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예우라든가 또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모든 학교는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외국에서는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버드를 중심으로 해서 총장이 하는 일은 발전기금 모으는 게 그게 일입니다. 사실 나머지 다 거기 교무처장이 있고 무슨 다 있단 말이에요. 총장이. 그래서 우리도 이게 근데 알아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발전기금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발전기금을 좀 모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억 모으기를 선언하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고액자들한테 받아내야지 뭐 이거 100만 원, 1000만 원 아무리 모아도 소용이 없다. 억대를 다 받아, 억대 이상만. 그래가지고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줘서 그거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특히 그 20회 이민주 회장이 10억을 내주시고 그 7회 윤석열 회장께서 5억을 내주셨습니다만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하면은 대강 왜 전화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돈 받으려는 거나.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말이죠. 제가 그분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자금력이 한 1억만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느닷없이 3억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또 사람을 감동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분한테는 최소한 5억 원 받아야겠다. 혹은 또 3억 원 받아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1억밖에 못 내겠다. 그럼 내가 아주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낸다면 모금 활동이 끝난 다음에 내십시오. 왜? 이런 정도의 재력 있는 사람이 이 정도 할 거 다 우리가 예상하는데 당신이 만약 1억밖에 안 나면 그 다음에 나는 그럼 5천이면 되겠다. 이렇게 내려간다. 가이드라인이 된다. 미안한 얘기지만 맨 뒤로 내셔. 그래서 좀 그분이 아주 깜짝 놀라요. 맨 뒤로 내려니까 말이에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해서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그런 많은 분들이 협조해 준 걸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특별히 생각나는 친구나 선생님이 계신지요? 또 지금도 만나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몇 분이나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고3 때 역시 자기를 좀 알아주는 선생님이 오래 기억나요. 이항규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사회에 나와서도 참 서로 교류랄까. 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되거든. 나중에 가보니까.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유감스럽게 지금 만나는 선생님이 없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은 그 기호에 따라서 몇 부류로 한 20여 명을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술 좋아하는 우리 법과대 학장도 하고 세명대 총장을 지낸 김유성 씨 같은 분 그런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와인 먹는 모임도 있고 또 김한경 대사 같이 또 꾸준하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모임을 돌아가는 그런 형식의 모임도 있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코린도의 승훈 회장 같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골프 모임으로 또 이렇게 하는 한 20여 명이 아주 꾸준히 잘 만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공직을 떠난 뒤에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비법이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은 역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죠. 근데 다행히 제가
1990년도부터 시작한 토요 산행이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은 내일도 물론 갑니다만 예. 매번 하여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가는 그런 버릇, 습관 거기에다가 뭐 주중에 한두 번씩 골프도 치고 뭐 헬스에 나가서 뭐 무거운 것도 들고 이런 꾸준한 운동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꾸준히 뭐 자꾸만 일거리가 생겨가지고 일거리가 손에 떠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운동과 일이네요. 그렇지. 예. 산에 다니는 분들은 주로 뭐 학교 친구들이세요? 예, 아니면- 이제는 이 동창들은 잘 못 따라와요. 예. 잘 안 따라오고 56년 그 또래들 예. 같이 산에 많이 다닙니다. 아, 예. 예. 선배님의 오늘 말씀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희망하는 우리 동문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